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위기에도 천하무적되는 혼잣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응원이 사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누가 언제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줘서 그게 굉장히 그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제 작가들이나 어떤 아나운서들 이제 예전 에세이 같은 거 봐도 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잘 읽는구나. 넌 아나운서가 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아니면 이제 유명한 화가들 같은 경우도 넌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나는 몰랐었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직업을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내가 나를 믿는 거,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응원이 결국 우리를 천하무적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를 정말 그 어떤 위기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오고 또 당황할 만한 그런 일도 생기고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터지잖아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나 스스로를 응원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탁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상황을 뚫고 이기고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마음의 근육을 평소에 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이제 운동 안 하고 이제 근육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기에도 천하무적되는 어떤 나를 응원하는 그런 혼잣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정말 회복력 있게 다 공공 튕기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평소에 우리가 이제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드릴 텐데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맞아. 그 유세미 작가 말이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첫날하고 이틀은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뭐라고 그랬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생각도 안 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메모하셨다가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 근육이 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이거 되게 막 근육이 잘 붙는 운동이래. 라고 해서 이제 막 뭐 아령 이런 거 이제 한 이틀 하고 나서 안 하면 전혀 소용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이제 강력한 자기 암시, 그게 말할 수 없는 파워를 낸다라는 거를 이제 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 정도야 흔하지, 뭐 이 정도야 기본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 쓰십니까 이런 말? 특히 우리가 이제 거절을 경험할 때 이제 멘탈이 탁 이제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멘탈이 어떤 사람 탁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괜찮아 아님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아님 말고. 저희 아들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막 가문을 아니면 말고로 막 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그게 안 돼요. 아니면 말고가. 그러니까 거절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야 뭐 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시도 이제 딱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또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다가 아는 인맥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디 회사, 작은 회사에서 막 임원으로 이제 초빙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원이란 게 이제 명함이 임원인데 결국엔 세일즈인 거죠.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세요. 라는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친구들한테 이제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렌탈 제품이나 무슨 뭐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뭐 보험이나 이제 상품을 탁 내밀었는데 딱 한마디 너무 반가워서 반갑다 막 이래서 참 밥 먹고 잘 좋았는데 그거를 탁 내밀자마자 내가 요새 상황이 안 돼서 이거 원래 있어 라면서 이렇게 얼굴 싹 바꾸고 싹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너무 상처 있고 이제 이런 걸 안 해보던 분들이 너무 상처 있고 그래 이런 건 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 정도야 흔한 일이지, 세일즈를 시작했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실망하겠어?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거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리포트를 이제 해서 냈는데 이 껌껌이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팀장한테 리젝트 계속. 그러면 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 바꾸고, 아, 그럼 난 점점 더 여기에 대해 스킬을 배우는 거네. 근데 이건 전제가 뭔가 하면 그 직장 상사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서 실력 없는 직장 상사한테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는 그야말로 헛고생인 거고, 정말 실력 있는 상사한테 계속 리젝트를 당한다 그러면, 아, 저건 원래 실력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서 계속 나아지는구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죠. 내 리포트가 거절당하는지 나 자신이 거절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의 거절 같은 거, 계약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의 일이야. 뭐 흔한 거 아니야. 뭐 기본이지.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직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막 면접 봤는데 떨어지고 그럼 뭐 이 정도야. 뭐 기본이지. 또 시도하지. 더 좋은데 시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위기에도 천하무적 되는 말, 혼잣말 첫 번째. 자, 문제는 이제 거절당하고 그냥 뭐 아님 말고 이렇게만 하면 이제 본인의 성장이 없고요. 거절의 원인, 그걸 파악해서 더 나아지기 위한 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나한테 약이 되는 거. 나한테 득이 되는 어떤 팁을 얻었어. 이 거절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아주 지혜로운 나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혼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붙어져 보기 전엔 모르는 거잖아요.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알지. 이런 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해버릇 하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생겨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라는 법 있어? 앞으로 모를 일이야. 끝까지 가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이제 이상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나는 학교를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컴플렉스야. 그런 사람들이 꼭 남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스카이,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해요. 회사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저런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잘 나가고 나는 이 회사에서 지방대 나왔으니까 나는 잘 못 나가.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나의 아킬레스건과 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냐고요. 나의 장점과 그 사람의 장점을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방대를 나왔을지언정 나는 숫자에 굉장히 강하고 세일즈에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교 나온 거랑 뭐 이렇게 견줘도 전혀 내가 꿀릴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 누가 더 진급해가지고 오래 직장 생활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외모에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런데 예쁘니까 저 직원 더 잘 나가. 사내 방송도 해 이쁘니까 이러면서 좌절해요. 진짜 어쩌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목소리가 좋아. 난 스피치를 잘해. 나는 한 번 딱 사람을 만나면 나의 얘기를 계속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끝까지 가봐야 한다. 저 이쁜 애랑 나랑 대봐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직장생활을 더 명랑하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자, 회사 적응 못하고 그만둔 사람? 그러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그만두고 나서 혼자 창업해갖고 더 잘 나가고 이제 여기서는 막 퇴직 때문에 고민할 때 그 사람을 자리 잡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약 올리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 사람은 말이야 벌써 한 30만 갔다는데 저 사람은 50만이고 저 사람 100만이라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 말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지인들한테 약 올리는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색깔이 어차피 다르잖아. 모든 채널이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거고 자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말 혼자 힘들 때마다 더 이렇게 막 탁 벽에 부딪혀서 이거 진짜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단 웃자입니다. 일단 웃자. 방송에서도 웃고 썸네일에서도 웃고 평소에 사람 만나서도 웃고 강의하면서도 웃고 저는 이제 나이 먹을수록 점점 잘 웃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요. 항상 웃는 얼굴을 만들려는 게 그렇게 하니까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겨요. 실제 제가 이제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막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많이 거쳤는데, 그땐 정말 이렇게 웃음이 없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방송에서는 화면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의 막 이렇게 막 좋은 에너지를 이게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툴이 뭔가 하면 웃는 거예요. 좋은 밝은 에너지. 그래서 참 많이 웃어요. 근데 이렇게 웃는 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찡그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웃는다, 이게 아니라 항상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말 어이없는 일 있잖아요. 막 어이없는, 야, 참 별의별 일 다 있구나.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기업체랑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엮으면서 거기서 만나는 어떤 그런 스텝들 보면 참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옛날 직장 다닐 때 같으면 정말 막 화내고 막 대놓고 뭐라 그러고 이랬을 텐데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냥 웃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야, 참 어이없다,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참 밥 먹고 혼자서 그래가지고 참 밥 먹고 살겠나 걱정되네, 그러고 웃는 거죠, 혼자. 그러면 아이구야 정말 어이없다 이러면서, 그러면 차라리 스트레스가 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불편을 끼치고 불이익을 주고 정말 어이없게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한테도 그런 상황을 딱 발견했을 때 그냥 막 웃으세요. 진짜 어이없네 이러면서. 그때 막 화내고 이러면 나한테 이렇게 독이 더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 방법, 웃는 거, 그냥 웃자. 자, 네 번째 볼까요? 잘못했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나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은 하지만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라고 스스로 격려하는 말습관, 혼잣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불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심한 사람들은 막 몇 년 전에 자기 선택을 막 지금껏 후회하고 스스로 막 들볶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정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막 이런 거. 지금 애들 다 컸는데 어쩌라는데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이 회사에 들어온 게 문제였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는 거죠. 후회할 그 시간에 이직 준비를 하고 다른 회사로 정말 후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내가 그때 하나만 낳았어야 돼. 그럼 뭐 애를 도로 베고 집어넣어야 어떻게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소용없는 일들을 계속 되뇌이는 그런 습관은 아예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추운데 칼국수 먹을 걸, 막 이런 거. 그 밥 한 끼를 저쪽에서 먹거나 이쪽에서 먹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불평만 해대는 거는요, 결국 정말 밥 한 끼를 먹든 아니면 중요한 뭐 회사를 결정을 하든 아니면 결혼을 결정을 하든 이 일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떠나서 대단히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일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쿨하게 인정,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거야, 이거를 발판으로 앞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혼잣말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이거는 몸에 좋은 쓴약으로 내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쓴약으로 결정하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약으로 쓰면 약이고요, 내가 독으로 쓰면 독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력직 면접에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그거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면접을 보면서 이제 경력직 면접은 이렇게 막 한두 명 보거나 이제 이럴 때도 많으니까, 수시 면접이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면접 보면서 이제 명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메일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뜨린 사람 중에. 그러면서 이번에 정말 그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떨어져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답장해줬어요. 정말 같이 일하기에 당신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더 맞아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면접을 치른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진심으로 제가 답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몸에 좋은 약, 쓴 약으로 삼는 거죠. 그런 면접에 떨어진 거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폼나게 이제 커피 전문점 찾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구로 쓸 거냐, 약으로 쓸 거냐,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은 실패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쓰리지만 나한테 좋은 약으로 그 실패는 쓰는 거고, 아니면 막 좌절하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거 다 들어먹었어 이러고서 막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당연히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건 몸에 좋은 쓴약으로 난 결정하겠어, 이번 일은 이라고 여러분들 혼잣말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그걸 좋은 약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나는 성장하겠어 라고 결심하시면 반드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에도 천하무적 되는 혼잣말 5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사용하셔서 혹시나, 항상 좋아야 되겠지만 혹시나 예기치 못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천하무적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